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자, 여러분들, 선생님은 이제까지 카페 동영상 올릴 때 15분이 제한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예, 물론 맞습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건 당연히 맞고 진짜 맞아요. 근데 실명 인증이라는 거라면 1시간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네? 그래서 실명 인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시베로 박선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거는 화석 연료의 이용인데, 우리가 전 시간에 뭐 했어요? 암모니아 합성도 했었고 철의 재련도 했었죠. 즉 인류 발전에서 화학의 의미는 어떻다? 예, 그냥 닥치고 짱이다 이 얘기죠. 그죠? 화석 연료까지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트로 끝났고 본격적인 화학을 들어갈 건데, 일단 화석 연료부터 후다닥 끝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화석 연료. 그럼 화석 연료가 도대체 뭘까? 그치, 지지시대의 생물이 죽었어요. 죽고 얘가 땅에 묻힙니다. 그 위에 흙이 덮이고요, 낙엽이 쌓이고,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되죠? 점점 썩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러면서 하나의 연료가 되는 거죠. 물론 이때 연료가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고압과 고온이 있었겠죠. 자, 어쨌든 이 녀석 생물 사체이기 때문에 주성분은 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우리를 구성하는 주성분들, 탄소와 수소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화석 연료를 우리가 태울 거야.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될까? 자, 탄소와 수소예요. 그럼 연소는 누구와 반응하는 걸 연소라고 그랬죠? 그렇지, 산소라고 그랬죠? 그러면 O2랑 반응을 한다면 탄소와 O2가 만나서 CO2를 만들 테고, 수소는 O2랑 만나서 뭘 만들까? 그렇지, H2O, 물을 만들게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쓰는 거 영어 알파벳으로 해서 쓰고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은 이제 쓰지 마시고 이렇게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도록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화석 연료라는 거는 연소를 시키니까 C와 H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물로 나타난다, 생성물이. 아, 그렇구나. 근데 문제는 뭐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생성물이 있다고. 나한테 신경이 쓰이고 나한테 눈물이 나게 하는 생성물이 있다고. 그게 누굴까? 그렇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자, 이 이산화탄소는 무엇의 주범이죠? 그렇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죠. 화석 연료를 우리가 이용하면서 삶의 질이 올라갈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이산화탄소의 발생 또한 굉장히 많이 증가하겠죠. 그럼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많이 심각해지겠죠. 그렇죠? 이게 문제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화석 연료를 이용함에 따라서 우리는 산업혁명과 교통혁명을 이끌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질 또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게 됐죠. 그렇죠? 자, 이렇게 화석 연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석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고체입니다. 고체라는 거는 농축되어 있다는 걸까, 퍼져 있다는 걸까? 농축되어 있다는 거죠. 예, 당연히 얘를 연소했을 땐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집에서 쓰긴 좀 그렇겠지? 그래서 발전소나 공장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석유 같은 경우는 액체야. 액체라는 얘기는 고체보다는 조금 덜 농축되어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오염물질도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고체보다는 조금 덜 나와. 중간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중간도 나오고, 천연가스는 기체야. 오염물질이 거의 안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천연가스가 오염물질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나 자동차 연료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염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에 선생님이 어느 거에 설명을 많이 적어놨어? 그렇지, 석유에 설명을 많이 적어놨죠. 석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석유는요, 가솔린, 등유 등 다양하게 이용을 하는데 이때 플라스틱, 합성고무, 합성섬유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그리고 산업재료에 이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에 셋 다 중요하겠지만 여러분한테 특히 중요한 게 뭐라고? 그렇지, 석유입니다. 석유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 연소했을 때 뭐가 발생한다는 거?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거.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무엇의 원인이 되는 거야?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지시대의 생물 사체야. 그렇다는 거는 지지시대의 생물이지 현재 생물이 아니잖아. 그리고 현재 생물도 마찬가지로 죽었다고 해도 아까 써있다시피 롱 타임이 지나야지 화석연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마구마구 쓰면 쓸수록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만들 수도 없고. 그죠? 고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관심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 화석 연료는 여러분이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의 인트로가 끝난 겁니다. 화학의 인트로가 끝났고, 이제 본격적인 화원을 여러분이 접하게 될 거예요. 화학식과 화학식량,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진행이 될수록 어려운 내용들이 나올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누구랑 같이 있는 거죠? 누구? 그렇죠. 시바랑 박 선생과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을 믿고 같이 차근차근 빠르지 않아도 되니까 천천히 가다 보면 여러분들 화원 껌입니다. 껌. 선생님은 그냥 맨날 씻고 다녀요. 예. 자, 화학식이라는 것도 먼저 볼 건데요. 화학식이라는 건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원소기호가 숫자로 나타내는 식이야. 그러면 한글로 쓰는 건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죠. 한글로 쓰는 건 없고요. 여러분이 하는 화학식들은 전부 다 알파벳과 숫자만 이용할 겁니다. 한글로 쓰는 건요, 지금 여러분이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다 보면 우리 암모니아 합성에서 나왔잖아. 여기에 뭐 고압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이런 건 한글로 쓸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이런 건 하지 않고요. 우리가 쓰는 화학식들은 전부 다 알파벳과 숫자만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도 계속 알파벳과 숫자로만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자, 그럼 화학식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분자식, 두 번째 실험식, 그 다음에 시성식, 구조식이라는 게 있어.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다룰 거는 분자식과 실험식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는 주요하게 다룰 거니까 요 2개 끝에 시성식과 구조식은 간단하게 뭔지만 한번 봅시다. 시성식, 시성. 아, 성질을 보여준다는 식이라는 거야. 성질을 어떻게 보여줄까, 식이.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요, 지인들을 만납니다. 지인들을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도 많아. 바람이 불고요, 비가 푸스푸스 살짝 내리고 있어. 벚꽃잎도 막 있어. 아, 뭐가 생각나요? 뭐가? 예, 소주 한잔 생각나죠? 자, 소주의 주 원료가 뭐지? 다 알잖아. 그치?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알코올이죠? 에탄올의 화학식은요, C2H5OH라는 분자식을 가져요. 자, 이때 얘를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원래대로면 C2H6O라고 적는 게 맞지 않을까? H 6개 산소 하나니까. 근데 이렇게 적어. 그 이유는요, 끝에 OH가 의미하는 게 바로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뒤에 OH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낸 거예요. 이게 시성식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식초 먹으면 무슨 맛 나? 신맛 나지. 그치? 신맛은 무엇의 성질일까? 그렇지. 액시드. 산이죠. 산. 자, 식초의 분자식은요, CH3COOH고, 우리가 이거를 아세트산이라고 불러요. 이때 COOH 뒤에 붙어 있는 거는 산을 나타내는 구조식입니다. 아, 구조식이 아니고 작용기입니다. 작용기. 알겠죠? COH는 산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의 특성을 나타내는 작용기를 갖고 있는 거, 하나의 특성을 나타내는 펑셔널 그룹을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시성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시성식. 자, 그럼 구조식이라는 건 무엇이냐? 구조식이라는 건 구조를 나타내는 거겠죠. 구조를 나타내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CH4가 있어. 그럼 얘 구조를 알고 싶어. 이거는 구조를 알 수가 없죠. 그쵸? 구조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CH4죠. 즉, 원소 간의 결합을 짝대기로 표현하는 거. 이게 구조식인 겁니다. 알겠죠? 자, 아까 시성식은 그렇게 여러분한테 중요하지 않지만 이놈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CH4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런 표현들이 왜? 3단원에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표현할 줄 알아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분자식과 실험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 분자식이라는 건 뭐 그냥 딱 여러분들 쓰면 뭐라고 쓰면 되냐면 자세히 적는 거. 예, 자세히 적는 거. 분자식은 자세히 적는 게 분자식입니다.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를 하나하나 다 자세히 적는 거. 자, 그럼 실험식은 뭘까? 실험식이라는 건 그냥 간단히 적는 겁니다. 간단히. 자세히 간단히? 뭔 말이야? 분자식도 모르고 지금 아무것도 몰라 죽겠는데 뭔 자세히 간단히 헛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부가 설명할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자, 보시면요. 분자식이라는 건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선생님이 어떻게 적는 거라 했죠, 지금? 그렇죠. 자세히 적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히. 그리고요, 실험식이라는 건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간단히 나타내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나타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를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돼. 즉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겁니다. 정수비. 이렇게 나타내는 게 실험식이에요. 예, 이제는 이해가 다 되시죠? 예, 이해는 개뿔 하나도 안 되죠? 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선생님이 예시 들어줍니다. 예시 들어주면요 그냥 한 방에 딱 느낌 옵니다. 필이. 자, 보시면요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표를. 자, 산소는 분자식이 뭘까? 산소. 예, O2입니다. O2. 자, O2의 실험식 간단히 나타낼 거야. 간단히. 그럼 뭐로 나타내면 돼? 그렇지. O로 나타내면 되겠죠? O가 중요한 거니까. 자, 메테인입니다. 메테인은 여러분들 알죠? 분자식. CH4입니다. CH4인데 이놈은 간단히 나타내고 싶어. 근데 탄소 1개, 수소 4개 어떻게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 게 없어. 예, 그냥 써라. 예, 실험식이 CH4인 거예요. 그러면 아세틸렌은 어떻게 나타내냐? 얘도 2개고 얘도 2개야. 2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CH가 되죠. 이게 실험식이 되는 거야. 자, 더 해볼까요? C6H6에 몇으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6으로 나누면 되죠? CH가 바로 실험식이 되는 겁니다. 자,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포도당의 실험식과 분자식이 중요하다보다 포도당의 분자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 나오면 여러분들은 180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180이 뭘 의미하는지는 선생님이 이따가 얘기할 거야. 자, 포도당은요 C6H12O6예요. 외우세요. 자, 이놈은 몇으로 나누면 될까? 6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실험식 CH2O. 그죠? 그 다음에 C2H4O2예요. 얘도 2로 나눌 수 있겠죠? CH2O. 그럼 무슨 말이야? 분자식이라는 건 얘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을 다 나타내고 원자의 개수를 다 적어야 돼. 근데 실험식은 이 개수들을 어떠한 특정 약수로 약분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치? 공약수로. 최대 공약수로 약분을 하면 되는구나. 그쵸?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실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직접 해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결론을 3가지를 지을 수 있어. 그 결론이 뭐냐면, 원소 기호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아까 뭐였죠? 산소 기체. 산소 기체는 원소 기호 자체가 곧 실험식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분자식과 실험식이요. 약분을 하지만 약분이 안 되는 거. CH4는 실험식이 CH4였죠? 즉, 분자식과 실험식은 항상 달라야 돼? 아니죠. 같을 수도 있는 거죠. 분자식과 실험식이 같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분자식은 다릅니다. 아까 여기도 C6H12O6였어요. 이놈과 이놈은 분자식이 분명히 틀려요. 근데 실험식은 CH2O, CH2O 동일하죠. 즉 분자식은 다른데 실험식은 같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분자식이 다른데 실험식이 같을 수 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실험식만으로는 분자식을 알 수 있다는 걸까? 없다는 걸까? 그렇지. 실험식만으로는 분자식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실험식만으로는 분자식을 알 수가 없다. 요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다음에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요. 화학식량입니다. 화학식량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원자량, 평균 원자량, 그리고 분자식량, 그러니까 분자량, 그 다음에 실험식량.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고 여기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평균 원자량인데 평균 원자량은 솔직히 얘기를 듣지 않으면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그냥 몰라요. 근데 설명 들으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원자량이라는 걸 먼저 배울 건데 원자량은 원자 몇 개의 질량을 얘기하는 걸까? 자, 선생님 몸무게가 80kg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선생님 몸무게 얼마예요? 그런데 내가 80kg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10명치 나 같으면 10명치를 얘기했어. 나 몸무게 8톤이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이 새끼 뭐야?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여러 개가 아니라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겠지, 원자량은. 그치?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원자는 질량이 커요, 작아요? 굉장히 작죠? 그쵸?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잴 수가 없어. 12g의 탄소가 있다면 그 12g의 탄소에는 탄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어요. 그러면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재려면 12g 나누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해야 돼. 정말 전만하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없어. 특정 원자와 비교한 상대적인 질량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상대적인 질량. 자, 즉 선생님을 기준으로 했어. 선생님은 80kg이야.
기준을 했는데 160kg짜리 나타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나타내면 돼? 그치? 내가 1이니까 걔는 2로 나타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질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정 원자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특정 원자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주십시오. 탄소입니다. 탄소. 탄소를 우리는 이제부터 기준으로 정하고 이놈과의 상대적인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탄소는요,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우리가 12.0으로 정했을 때 원자들의 무슨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했다고? 그렇지. 상대적인 질량. 상대적인 질량.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0으로 정했을 때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우리는 원자량이라고 부를 것이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질량수가 나왔어. 질량수는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무엇과 무엇을 더한 거였죠? 그렇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거였죠. 그죠? 자, 상대적인 질량이라는 얘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 선생님 80kg이야. 160kg짜리 나타내려면 나를 1로 놨을 때 걔는 2야. 그럼 걔가 2kg이냐? 아니지. 그냥 2지. 즉, 그람 등의 단위는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원자량에는. 원자량, 분자량, 평균 원자량, 시험식량 냈다. 그람 등의 단위는 없습니다. 그냥 숫자만 적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상대적인 질량을 한번 구했는지 해봅시다. 예, 그냥 재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탄소와 산소를 같은 부피를 갖다 놨어. 그리고 무거운 놈이 원자량이 많은 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재는 건데요. 기준인 탄소 원자와 측정할 산소 원자 한 개씩을 재보니 산소가 무겁대요. 그러면 원자량은 누가 크다는 거야? 그치? 산소가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좀만 더 자세히 봅시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몇 개가 같대? 그치? 12개의 질량이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 같대지. 그쵸? 그리고 탄소 원자 4개의 질량은 산소 원자 3개와 같대. 그러면 어떨까? 탄소 원자를 12.0으로 정했으니까 얘 12.0은 수소가 몇 개 있었다고? 그치? 12개. 그럼 수소의 원자는 우리가 몇으로 넣으면 돼요? 그렇지? 1로 넣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탄소 원자가 4개 있어. 근데 산소 원자 3개랑 같대. 4개면 48. 나누기 3하면 16이 되겠죠? 즉, 산소의 원자량은 16이고 수소의 원자량은 1이라고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이때 단위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거 한 번만 해봅시다. 탄소 원자 4개의 질량은 A 원자 3개의 질량과 같대. 그럼 탄소 원자 4개의 질량은 얼마예요? 4개니까 12 곱하기 4. 48이 되겠죠? 탄소가 12, 그리고 기준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A 원자 3개 질량 같다는 거는 3개가 48이래. 그러면 A는 16의 원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구나. 그죠? 그리고 A 원자 7개의 질량은 B 원자 4개의 질량과 같답니다. 자, A 원자 7개래요. 16 곱하기 7이죠. 그쵸? 그러면 이때 7개의 질량은 112가 나오네요. 112. 112가 B 원자 4개랑 같대. 그럼 B는 계산해보니까 약 28 나오겠네요. 그쵸? 28. 그래서 A의 원자량은 16, B의 원자량은 28이구나.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탄소를 우리는 지금 현재 몇으로 놨다고? 그렇지. 12로 놨습니다. 12로 놨는데 우리가 기준을 정한 거야. 누가 정했다고? 우리가 정했다고. 우리가 정한 게 12예요. 그럼 우리가 6.0으로 정하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 이거지. 자, 12.0일 때는 산소가 아까 몇 나왔어요? 예, 16 나왔죠. 16 나왔어. 근데 6.0으로 얘를 2분의 1로 줄이면 당연히 얘도 8로 줄어들게 되겠죠? 예, 기준이라는 게 바뀌면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량도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은 현재, 우리가 시험 보는 것도 현재의 시험을 보겠죠. 즉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 기준은 탄소이고 탄소는 원자량 몇이라고? 12라고. 알겠죠? 그거 기억하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원자량이라는 거, 이렇게 원자 한 개의 질량이고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우리가 알겠고요. 이제는 평균 원자량 한번 볼게요.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값으로 원자량을 나타내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주기율표 보면요. 산소는 우리가 16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실제 보면 15.9994라고 주기율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는요.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12.011이라고 적혀 있어. 말이 안 되지. 기준이 10인데 12.011이래. 이건 왜 그러느냐?
자, 동위원소라고 선생님 뭐라 그랬죠? 질량수가 다른 놈들이 동위원소다 그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질량수가 다른 놈들. 같은 원소인데, 양성자수와 같은 원소인데,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놈들이야. 맞죠? 예. 걔네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같은 질량수만 가진 원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 동위원소들 같이 존재한다 그랬어. 그럼 걔네 무시할 순 없잖아. 걔네까지 포함시켜서 평균을 낸 게 바로 평균 원자량이라는 거예요. 그 계산법은 우리가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어쨌든 동위원소 때문에 평균 원자량이라는 걸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될 텐데, 동위원소라는 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친 이 질량수가 다른 놈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하죠. 이때 동위원소는 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양성자수는 동일합니다. 기억나시죠? 하지만 중성자수는 어떤 거야? 그치, 다른 거죠. 즉, 질량이 다른 거. 우린 이거를 동위원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동위원소 때문에 나타나는 평균 원자량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고 선생님이 일단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자연에는요 35짜리 염소가 있고 37짜리 염소가 있어. 염소의 원자 번호는 17입니다. 그쵸? 17. 주기율표에도 나와 있고 이제 여러분이 외워야 되겠죠? 17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35짜리 염소는 중성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8개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37짜리 염소는 중성자가 20개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때 35짜리는 75% 있고요. 37짜리는 25% 있어요. 이때 평균 원자량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35짜리가 100개 중에 75개를 차지하는 거. 35 곱하기 100분의 75. 그 다음에 플러스 37짜리가 100개 중에 25개를 차지한답니다. 예. 이렇게 계산하면 35.5가 나옵니다. 이 35.5가 바로 염소의 평균 원자량이 되고요.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염소의 원자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이 35.5는 35에 가까워. 왜 35에 가깝지? 35가 더 많이 존재하니까. 그죠?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요. 수소도요. 원자량이 1.008 정도예요. 근데 수소는 동위원소가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누구의 비율이 가장 크다는 걸까? 그렇지. 이놈의 비율이 가장 크다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하나 우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RB는 우리가 루비듐이라고 부르는 거야. 루비듐. 예, 루비듐이라고 부르는데요. 85짜리 루비듐이 X%, 87짜리 루비듐이 Y% 있대요. 이때 평균 원자량은 85.5래. X와 Y를 구하래. 여기서 일단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X 플러스 Y는 몇이 나와야 돼? 자연계 전체에 있는 루비듐이 될 테니까 100%, 100이 나와야겠죠? 그럼 당연히 Y 값은 100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계산했던 대로 하면 되죠. 자, 85짜리는요 100개 중에 X개랍니다. 그리고 87짜리는 100개 중에 Y개인데 우리가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100 마이너스 X개랍니다. 그쵸? 자, 이때 나온 값이 85.5랍니다. 자, 다들 계산할 수 있죠? 그쵸? 이거 계산하면 결론적으로 X는 75가 나오고요. Y는 25가 나옵니다. 25. 사실 요거를 원래 이렇게 FM으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거고, 근데 아까 이거 본 사람들은 감 잡았을 거야. 그치? 아까 35.5, 85.5, 35, 35, 37, 87. 그치? 똑같지? 그럼 당연히 비율도 똑같아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X는 75, Y는 25가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이 요거 다음 거, 분자량과 실험식량 쌤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짚어주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평균 원자량을 구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평균 원자량을 항상 쓰진 않아요. 우리는 어차피 문제 풀 그럴 때 산소는 15.994 이런 거 어떻게 써?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원자량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수소는요 원자량 1을 씁니다.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죠. 양성자 2개 그리고 중성자도 2개 있죠. 그래서 4를 쓰고요. 탄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6개야. 그럼 6개 막 싸우잖아. 중성자 몇 개 있는 게 좋을까? 중성자가 6개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12,
원자번호 2배들이죠. 질소는 7번이에요. 그럼 몇일까? 그렇지. 2배. 14. 산소는 8번이야. 16. 염소는 17번인데 지금 구했죠? 예. 35.5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럼 왜 H는 수소인데,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인데 왜 원자량이 2가 아니에요? 양성자가 한 개 있지. 한 개 있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 중성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중성자가 있으면 동위원소, 중수소. 그 다음에 중성자가 2개 있으면 3중수소가 된다 그랬죠? 근데 일반적인 수소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질량을 1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야. 여기에 추가로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트륨. 나트륨은 11번. 그럼 원자량 얼마? 22가 좋겠지. 근데 23이에요.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쌤이 분자량부터 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 뉴 앤드